어려워. 나도 동의할게.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보면 여기 나와 있던 소단원 하나하나 그거를 1강, 2강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요거 하나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게 일단 속도에는 맞아. 6월, 7월 여름방학 전까지 고등과학, 물리화학을 끝내려면은 일단 그 정도 속도는 나가야 되는데 나도 알아. 이게 빠르다는 거. 조금 빨라서 다 채워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이 정도 속도로 쭉 갈 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고등과학이 끝나 있을 거다.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는 한다. 이거 어려운 거 동의하고 그래도 어쩌겠다. 어쩌겠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내려놓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앞에서 했던 물리보다는 얘가 조금 더 편할 거야, 화학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식이나 계산을 하는 내용보다는 약간 이해 과정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선 화학책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앞에 나와 있던 1단원, 2단원 문제에서 숙제라고 해왔던 게 페이지 48쪽에서 51쪽 이거 두 장이었어. 오케이. 뒤에만? 앞에 뒤에 다 끝났어? 모르겠어. 아 그래? 뒤에가 좀 어렵지? 네, 앞에는 23번 쪽에 22번. 오케이. 우선은 여기 나와 있던 22번, 23번 그리고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실제 계산 숫자 들어가는 거, 그지? 식으로 보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식으로 계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 일단 그것만 전반적으로 한 번씩 얘기해보고 넘어갈게. 22번. 자, 22번 아마 서희도 그 책에 있을 거야. 22번에 15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가 있고 여기서 질소와 암모니아를 나타냈다. 15도 1기압이라는 조건 자체가 같으면 기본적으로 압력이 똑같고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부피랑 분자의 수가 비례하는 거야. 부피가 2배면 분자의 수가 2배.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던 N2가 2리터고 오른쪽에 있던 NH3가 1리터다. 그러면 얘는 N2가 뭐 예를 들어서 X개만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는 NH3는 2분의 1 X개만큼 있는 거야. 당연히 부피가 절반이지.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은 어떻게 따지냐? 이거 외워야 돼.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야. 그러면 분자량이 28이야 되는. 왜? N 하나가 14거든. 그리고 오른쪽 NH3 얘는 14에다 3을 더했지 17이야. 이거 앞으로 문제에서 안 줄 거야. 난 알면 돼. 질소는 14, 산소는 16.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질량비를 28대 17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개수가 왼쪽이 2배야. 니은? 분자 수비는 2대1이다. 맞을 거야. X개 2분의 X개. 디귿? 밀도는 딱 하나만 중요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X개가 2리터잖아. 그럼 밀도로 나눌 때는 2배로 나눠줘. 그래서 밀도는 딱 하나만 중요해. 뭐? 분자량. 분자량이 밀도야. 분자량이 크다. 한 개가 무거운 거지. 그러면 밀도가 큰 거야. 왜? 같은 부피에는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밀도비는 28대 17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자, 23번 봐볼게. 둥근 플라스크의 바닥에 공기를 빼낸 후 질량을 측정했을 때 30g, 수소기체를 채웠을 때 30.6g, X2를 채웠을 때 39.6g. 그러면 H2라는 그 기체 채웠을 때는 얼마만큼 늘어난 거야? 얘가 0.6g 늘어난 거지. 근데 같은 부피의 X2를 채웠더니 얘는 9.6g 늘어났지. 자, 위에 있던 H2는 분자량이 얼마냐? 2야. 근데 2에 해당하는 부피를 채웠을 때 0.6g이야.
그럼 밑에는 사실 계산하기 귀찮을 수 있지만 16배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6을 했을 때 32의 분자량을 가져야 돼. 이거 뭘까? O2야, 그치? O2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나와 있던 x가 뭔지까지 알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플라스크의 부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문제지, 그치? 자, 요렇게 얘기해줄게. 내가 만약에 O2라는 녀석이 있어. 이 분자량이 32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32의 기준이 뭐냐면 요거야. 22.4리터. 요거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숫자라서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 22.4리터에는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산소가 들어가냐? 그게 32g이야. 요렇게 외우면 돼. 그냥. 물론 여기서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선 이렇게 나왔을 거야. 0도씨 1기압에서라고 기준을 줘야 돼. 근데 보통 다른 문제들에서도 다 0도씨 1기압을 할 거거든.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거는 무시할게.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엔 32g이 들어가네? 근데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는 9.6g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보다 조금 더 커. 사실은 숫자가 좀 더럽지? 따지면 10분의 3이야. 그러니까 30%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22.4리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22.4리터에 얘를 뭘 곱해줘야 되냐면 100분의 30을 곱해줘야 돼. 왜냐면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도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띡띡하고 약분하고 2.24를 3배해주면 답이 6.72가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율이 아마 질량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20.4리터 32g을 외우고 아마 질량이 줄어든 만큼 부피도 줄어들 거야.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 아마 내가 추측하건데 여기 뒤에 나와 있던 27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에서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그래서 어쩌라고 방향을 못 잡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굳이 내가 딱 2개 정도 고를게. 27, 29 아니다. 27, 32 요거 2개는 일단 내가 같이 풀어볼게. 지금 27번 보면은 가와 나는 좀 이상해. 얘는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90도씨 1기압이야. 그치? 90도씨 1기압이면 사실 나 잘 모르는 놈이야. 그치? 얼마나 뜨거운지 난 잘 몰라. 근데 일단 가와 나는 동등한 실험 조건이기 때문에 둘이 상대 비교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A라는 기체는 몇 g이고 몇 리터냐? 기체 A 얘는 10리터고 10g이야. 오케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고, 기체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20리터고 10g이지. 자, 20리터고 10g이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 질량이 같네? 그치? 근데 부피는 2배 차이 나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어떤 A라는 물질은 되게 가벼워. B라는 물질은 조금 더 커서 무거워. 그러면 B라는 물질은 같은 10g일 때 하나 있다고 치면 왼쪽에 있는 A라는 물질은 같은 10g일 때 2개씩 있을 수 있지. 얘가 더 가벼우면, 그지? 그러면 얘가 더 가벼우니까 같은 중량일 때는 개수가 2배 많아. 자, 개수가 2배 많으면 부피가 2배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자, 요거에 대한 적용 예시가 기체 A와 기체 B야. 기체 A는 그람 수는 똑같지만 부피가 작네? 부피가 작다는 뜻은 뭐야? 분자의 개수가 적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무거운 분자가 있는 거고, 기체 B는 얘는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거야. 정확하게 몇 배? 2배 많은 거야. 그럼 얘는 2개의 분자가 이렇게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얘는 부피가 좀 작겠다, 그지?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요거 하나, A 기체 하나 분자,
비기체 하나 분자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요거 알아내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물질 A와 물질 B의 분자량을 비교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분자량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다. 비교해서 써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어쩔 때는 22.4L의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상대 비교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학식에서 사용하는 얘기들은 다 비례식 관련된 얘기야. 비례식. 그래서 몇 대 몇, 몇 대 몇 어떤 닮음처럼 내가 이런 비율만 잘 따져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2번도 볼게. 아마 문제가 줄글로만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자,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660g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물어볼게. C는 무조건 분자량이 12고 뒤에 나와 있는 O2는 분자량이 32잖아. 그럼 요거 분자량 하나는 44의 분자량을 가져. 좀 무거운 편이야 실제로 우리 공기보다는. 그래서 CO2라는 분자량이 44짜리인 기체는 만약에 얘가 660g 있다라고 하면은 어라? 660g? 자, 44g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몰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44g이 1몰계. 그럼 얘는 660g이면 사실 15배거든? 나누기 해보면 아마 15배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15몰계만큼 있는 거야. 이렇게. 분자 개수가. 오케이. 얘는 15몰. 1몰이라는 단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15몰만큼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나는 옆에서 산소 원자의 질량과 물 90g에 들어있는 잠깐만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질량만 물어보는 거구나. 자, 660g 중에 산소 원자는 얼마만큼 들어있는 거지? 44분의 32만큼 들어있는 거지. 그치? 전체 분자량 44분의 산소가 차지하는 게 32니까 그럼 얘는 15 곱하기 32 해주면은 480g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던 분자가 H2O라는 물 자체가 이번에는 90g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거든? 되게 불친절하지? 근데 여기 있던 수소 분자량 2, 왜냐면 두 개니까 산소는 하나에 16, 그러면 전체가 18이거든? 전체가 18인데 그 중에 16을 차지하는 게 산소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은 90g에 18분의 16 이렇게 곱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전체가 80g입니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g 중에 80g은 산소의 무게인 거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위에서는 산소가 480g, 밑에서 80g 요 두 개 더해서 560g의 산소가 총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겠다. 자, 몰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색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그람, 몰 요거 두 개를 연동시키자 거기에 작용하는 매개체 중요한 것보다 분자량이야. 하나의 분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타내는 정도야. 그래서 요것만 계산, 요런 거 익숙해지면 아마 29, 30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왜? 자, 대충만 볼게. C2H4 22.4L야. 이거 몇 개야? 1몰개. 오른쪽에 볼게. C3H8 66g이야. 모르겠어. 그지? C3 분자량 36, 8 더하면 분자량 48. 그치? 잠깐만. 44. 그러니까 C3H8이 실제로 나 두 번째 거.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제 C3H8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뭘 더 의미하는지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C3H8이 있으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따지면은 요거 분자량 36, 요거 8 더하면 하나의 분자량은 44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1몰계에 44g이다. 그럼 1몰계가 44g이면 66g이면 1.5몰인 거야. 가는 1몰, 나는 1.5몰, 그리고 C4H8은 뭐야? C4H8. C4H8이 얘는 뭐 48이고 잠깐만 개수만 따지는 거지? 요거 48이고 8이니까 56이야. 그치? 56은 구할 수 있는데 3.01 곱하기 10의 23승 이건 사실 외워야 돼. 1몰이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거든?
그럼 3.0이라면 느낌상 딱 반이지. 그럼 얘는 0.5몰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1몰개, 나는 1.5몰개, 다는 0.5몰개. 가, 다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건 뭐야? 기체의 밀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 분자량. 그치. 그럼 분자량 무조건 다가 제일 크거든. 분자량 56이거든. 그리고 30번. 가나다에 포함된 원자수 1몰, 1.5몰, 0.5몰. 그럼 비교 끝. 그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들을 조금 익숙해지자라는 거야. 실제로 화학에서는 내가 직접적인 숫자를 내가 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그런 숫자 중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 있다. 뭐? 22.4. 또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뒤에서 나오는 1몰개나 분자량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게만 하고 슬쩍 넘어가 볼게. 52쪽으로. 오케이. 자, 52쪽에서 사실 중학교 때 간단하게나마 얘기했던 반응이 살짝 나와. 그게 뭐냐면 앙금생성 반응. 만약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비커가 있어. 수용액 A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 그리고 수용액 B야. 내가 궁금한 거는 수용액 A와 수용액 B를 합쳐서 수용액 C가 되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수용액이 새로 생기고 복잡한 수용액이 되는 거 별로 안 중요한데 화학책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야? 이렇게 섞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앙금이라는 침전물이 생기는 거야. 침전물. 그걸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 여기 남아있는 녀석을 수용액 C라고 얘기하자. 자, 요거에 대한 예시 한 가지만 들어볼게. 아마 앙금이 어떤 녀석인지 미안하지만 이거 내신 기간 되면 당연히 다 외워야 돼. 근데 내가 원리적으로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수용액 A는 소금물이야. NaCl 소금물. 그럼 얘는 두 개를 쪼개졌을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AgNO3 질산은이라는 이렇게 생긴 기가 막힌 물질을 집어넣어서 얘를 이온화 시켰을 때 수용액 B는 NO3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네 가지의 이온이 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앙금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뭐와 뭐가 가능하냐? 딱 외워. 두 가지밖에 없지. 새로 결합하는 얘, 새로 결합하는 얘. 근데 우리가 조금은 알고 가자. 뭐다? NA는 원소 중에서 두 번째로 반응성이 큰 녀석이야. 반응성이 크다는 뭐야? 무조건 이온 상태로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야. 그럼 이온 상태로 있으려는 경향이 겁나 강한 놈이 여기 있네? 얘는 절대 앙금이 될 일이 없어. 그럼 앙금이 생겼네? 범인이 누구겠어? 요렇게야. 그래서 남아있는 앙금이 AgCl이다. 요렇게 외우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좋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요거 더해서 얘입니다라고 보통 달달달 외우거든?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 다 까먹고 끝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의 경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랑 전혀 다르게 살짝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불꽃 반응, 요거는 잠깐 이따가 얘기할게. 잠깐 이따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학식 얘기할 거야. 화학식. 자, 화학식을 표기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 여기 보면은 분자식도 있고 실험식도 있고 시성식도 있고 구조식도 있어. 이걸 우선 하나씩 볼게. 당연하게도 화학식은 그냥 원소 기호나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직관적으로 쓰는 거 뭐야? 요런 거 C6H12O6 우리가 알고 있던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도당 분자 하나가 이런 모양을 가진다. C가 6개 들어가고 산소 6개 들어가고 수소 12개 들어간다. 그럼 이거를 그냥 포도당이라고 하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잘 봐봐. 나는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몰라. 그냥 저 물질을 주고 이거 포도당인데 내가 연소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연소 반응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물질에다가 O2를 더해서 이 뒤에 CO2랑 H2O가 나왔어. 근데 이걸 문제에서 포도당이라고 안 알려주면 뭐가 문제냐면 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믿어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랑 무관하게 CH2O라는 녀석이 있다고 믿어봐. 그럼 얘랑 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없어. 맞지? 포도당이라는 분자 하나의 단위를 내가 잘 모르면 얘랑 얘를 실험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밑에 게 6개인지 위에 게 하나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내가 이거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구별할 수 없어. 그럼 뭐라고 표기하냐면 간단하게 약분해서 표기하자가 실험식인 거야.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 얘지 C6, H12, O6지 이렇게 쓰는데 이거 말고 이 밑에 나와 있는 CH2O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실험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실험식. 자, 여기서 한 번 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구조식. 구조식은 뭐냐면 이 C6H12O6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야. 자, 포도당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3차원 입체 구조를 솔직히 말할게. 내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해. 아마 이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나마 가장 쉬운 게 C3H8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메탄이 아니라 뷰테인? 아무튼 프로페인? 부탄이야? C3H8이 있다고 치자? 그럼 나는 C3H8이라는 녀석이 분자 하나인 것도 알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기하고 싶냐면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각각 H가 하나씩 달라붙어 있는 거야. 지네처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부탄가스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얘인 거고 우리가 주유권, 그러니까 기름 넣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C8H18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C가 8개가 이렇게 길게 있는 거고 거기에 모든 팔에 다 H가 다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욕같지? 외우기 정말 쉬워. 그치? 가솔린은 C8H18이야.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진짜 이거는 한번 들으면 잘 까먹거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자. 자, 미안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야. 자, 내가 이렇게 표기해볼게. CO2는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은 C와 O가 2개씩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표기된다라고 구조식을 적을 수 있어. 근데 나는 H2O를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근데 자, 내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각각의 H랑 전자를 위치시키면 마치 H와 H 사이의 각도가 90도인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이상한 모양의 정사면체가 실제고 가운데 O가 있고 양옆에 H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근데 이렇게 상상하기 귀찮으니 이걸 짜부시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제 3D 모양은 좀 달라. 이 C3H8은 어떻게 생각했어? 이 C3가 입체적으로 저쪽으로 몰려있는 거고 C는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아무튼 복잡해져. 근데 그거 나 따져주기 귀찮다고. 입체 구조 복잡하니까 내가 이걸 평면으로 짜부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그게 구조식이야. 그럼 구조식에서 중요한 건 뭐야? 결합을 1단 결합을 했는지 2단 결합을 했는지 질소처럼 3단 결합을 했는지 공유 결합을 요런 구성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런 모양들을 평면의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내자라고 컨셉을 잡은 게 여기 나오는 구조식이야. 그런데 구조식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화학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나눌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모양들이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모양. 아마 공감하기 힘들 거야. 내가 산과 염기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흔히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생긴 NaOH 강염기
우리 피부를 녹일 정도의 강한 염산, 그러니까 강한 염산과 반대로 산이 아니라 염기, 강한 염기를 가지는 물질이야. 여기 나오는 이 OH라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강한 염기 용액이 될 수 있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런 거는 이름을 읽을 때 뭐라고 불렀지? 수소산소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이야. 자, 얘랑 모양은 똑같아. 근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녀석이 여기 처음 나와. 그게 뭐냐면 하이드록시기라는 거야. 자, 이름이 다르지. 무슨 말이야? 얘는 다른 금속 원소에 달라붙어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이번 시간에 시작하면서 살짝 얘기할 건데, 우리가 두 가지 결합이 크게 나뉜다고 보면 돼. 자, 첫 번째가 공유 결합이고 두 번째가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의 특징은 뭐냐?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H2 같은 경우에는 HOH 그리고 전자 두 개 이렇게 하면은 각각 옥텟 규칙 만족하고, 그리고 CO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O가 달라붙어 있어서 만족하고,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H가 상하좌우로 있는 것처럼 표기하지만 실제로 정사면체의 모양인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살짝 위험하지만 CHO, 초, 이 세 가지 주된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건 그냥 다 공유결합이라고 보면 돼. 웬만하면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 흔히 여기에 질소까지 추가하거든? 4가지 정도?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재잖아. 질소 많고 탄소 많고 수소도 많아, 산소도 많아. 근데 이런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은 보통 공유결합이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온 결합은 사실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NaCl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Na 플러스에 가까운 이런 이온과 Cl 마이너스라는 이런 이온이 전기적인 결합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지. 전자를 공유하진 않아. 전기적으로 그냥 인력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야.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결정의 구조를 가지는 이런 모양, Cl 마이너스 근처에 또 Na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또 Na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싸잡아서 이온 결합이라고 보면 돼. 공유 결합이랑은 다르지. 왜? 분자 하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온 결합은.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왼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이랑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자, 오른쪽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수산화나트륨이 OH-가 나오면 우린 이걸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 건덕지 뒤에 이렇게 OH가 붙어있는 얘를 의미하는 거야. 공유결합으로.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특정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성식이라고 부르고, 화학적인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기들을 붙여서 표현한다. 자, 양심 고백 몰라도 돼. 화학적인 특성 알 거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다 하더라 라고 살짝 흐릿하게만 알아두자. 먼저 메탄올 CH4O가 있어. 자, 이거 보면 뭐 구조가 생각나니? 난 모르겠어, 그지? 근데 만약에 난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CH3OH. 자, 조금 달라, 그치? 조금 다른데 H를 하나로 안 쓰고 나눠 쓴 거야. 그럼 얘는 표기 방법을 왜 이렇게 썼냐? OH라는 놈을 하나로 묶은 거야. 뭐야? OH가 C에 붙어있는 하나의 팔이다를 알려준 거야. 그럼 난 이 구조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 아, 위에만 봤을 땐 내가 어떤 형식인지 몰랐는데 밑에를 보니까 대충 추론이 잘 되네. 이렇게 H가 있고 일반적인 메탄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게 메탄가스야. 이렇게 CH4가 메탄가스인데 그 메탄 자리 하나를 OH가 대체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메탄가스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써주자가 핵심이라고. 그래서 위에처럼 쓰면 사실은 안 돼. 불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밑에 나오는 OH라는 하이드록시기를 써주고, 이걸 써줬을 때 구조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지. 자, OH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 요것만 이해할게. 수소결합. 요거까지는 사실 거의 끝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공유결합, 이온결합에 추가해서 딱 요것만 알면 돼. 수소결합. 왜 수소결합일까? 수소가 결합하니까요. 정말 이거는 간단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공유결합은
아주 튼튼한 결합이야. 근데 수소 결합은 약한 결합이야. 공유 결합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 그 DNA 구조 하면서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아마 그때 태연이 없을 텐데 DNA 구조를 내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네 가지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데닌, 뭐 구아닌, 뭐 티신, 글리신, 뭐 아무튼 AGTC가 이렇게 있거든. 네 개가. 이런 녀석들이 그 인상기라고 모르지. 어쨌든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생긴 이중사선 구조로 표현되는 이런 DNA 모양에서 뭐라고 표기했었지? 딱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이런 구아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요거에 탁 이 맞춰지는 이 아구가 맞는 아데닌이 반대쪽에 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의 정보를 이 안에 저장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구조가 수소결합이야. 뭔 말이냐? 이 구아닌 반대편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OH가 요렇게 생겼고 이쪽에 H가 있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 요렇게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 가운데 센터가 뭐가 오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얘는 H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가 되려는 경향이 강해. 왜냐면 이온을 좀 이쪽으로 몰아줬으니까, 그치? 공유를 했으니까 이쪽은 플러스의 약 플러스의 성향을 가지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OH 같은 경우에는 중성적으로 있을 때는 OH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경향이 강해서 실제로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띠게 돼. 그러면 약간의 플러스와 약간의 마이너스를 띠는 수소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흔히 우리가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짝대기로 그릴 만큼 결합이 강하지 않아서 보통 어떻게 그리냐?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 왜? 결합이 약하니까. 끊어지기 쉬우니까. 하지만 이건 일종의 결합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합의 어떤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긴 하이드로시기를 따로 OH로 분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H랑 OH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물질의 구조를 다룰 때. 자, 저렇게 생긴 H와 OH를 이용해서 3D 입체 구조를 다루거나 각각의 분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는 나중에 화학 전공할 때 유기화학 따면 되는 거고, 이건 나도 몰라, 미안한데. 그래서 저건 절대 안 할 건데 이것만 알아도 OH는 수소결합하는 장본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저런 장본인들이 나올 텐데 그 다음 장본인,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의 중요한 요소는 뭐다? 포밀기.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 듣으니까 잘 모르는 얘기야.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CHO로 끝나는 이런 기를 여기서 뭐 포밀기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뭐 어떤 화학적인 특성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뒤에 나오는 두 개가 중요해. 아세트산에 나오는 CH3COOH에서 나오는 여기 등장하는 COOH야. 자, 이것도 CH3지. 그래서 CH3는 기본적으로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야. CHHH. 왜? 지들끼리 손 잡는 거 좋아하는데 왜 내가 그걸 떼놓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H가 오면 메탄인데 아까는 OH가 붙었지. 근데 이번에는 COOH가 붙는 거야. 어떻게? CO, O는 두 개 결합, OH. 자, 이렇게 생긴 요 전체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은 얘는 일반적인 H랑 달라. 자, 만약에 얘가 H라고 쳐봐.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자, 얘네들은 서로 대칭적으로 아주 밸런스 있게 선을 꽉 잡고 끈끈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뜯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야. 말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좀 만만해 보여. 왜? 멀찍이 떨어져서 끝에 달려있잖아, 그치? 끝에 달려있으니까 아주 떨어지기가 쉬워. 뭔 말이야?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 결합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CH3COOH는 내가 굳이 COOH를 표기해준 이유가 뭐야? 이 끝에 나와 있는 H가 끊어지면서 CH3COO-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 만나면서 산성 물질이 될 준비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아세트산, 그러니까 여기 카복실기 COOH를 가지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야. 이거 물에 녹으면 산성 물질이 되는 거겠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특징을 알려주는 게 구조식이야. 그냥 여기 나오는
시성식이야. 시성식. 이것까지만 알면 돼 사실. 인정할게. 이거 이상 몰라도 돼. 근데 그냥 참고로 C, O, C라는 이런 결합도 존재한대. 이걸 흔히 우리가 에테르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로 나중에 배우기는 해 사실은 이거는 일반화 같은 데 가면. 근데 여기 나오는 C 두 개를 O 하나로 엮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왼쪽에 나와 있는 C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C가 하나로 연결되는 판이 있는 거고 꽤 강력한 결합이 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CH3라는 물질이 있고 여기 가운데 O가 들어가 있고 C가 있고 여기 HHH가 나와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O에 의해서 에테르 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따로 저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뭐야? 굳이 절대 이렇게 안 적어. CH3O CH3 이렇게 적을 거야. 이걸 합쳐가지고 C2H6O 이렇게 안 적는다고. 왜? 위와 아래는 위가 구조를 예측하기 훨씬 편한 식의 모양이니까 위처럼 적어주겠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란 얘기야. 자, 처음 본 내용 많지? 수소결합, 하이드록시기, 아세트산, 에테르 결합. 이게 솔직히 말할게. 나도 안 친척해. 왜? 요거 관련된 내용이 더 복잡하게 나올 일은 죽어도 없어. 내가 장담할게. 고등학교 과학에서.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알아야 돼. 딱 그 정도. 갔다 오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53쪽에 화학식,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식들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 왜? 뒤에 계속 나올 거거든. 자, 너희들이 아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려워하는 얘기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 55쪽에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 기체의 밀도, 아보가드로 법칙 요거 세 가지를 먼저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우선 제일 처음으로 거기 나오는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야. 이거 솔직히 말할게. 식으로만 보면 되게 당연하거든? 근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직접 계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분자량 측정은 일단 식으로만 천천히 보자. 우선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미지 화합물이 있는데 그 녀석의 질량을 보통 weight W라고 표현하지? 근데 이 W라는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W 단위는 그람. 잘은 모르지만 얘 분자량이 만약에 M이라고 하자. M 분자량.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잠깐만. V가 뭐야?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체가 중량이 W고 부피가 V래.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 리터인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V 리터를 내가 부피를 측정을 하고 그 기체의 중량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나는 잘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V 리터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준 22.4라는 기준이 있다고 치자. 22.4리터에는 몇 개의 기체가 들어가니? 1몰기의 기체가 들어가지. 요렇게. 그러면 22.4리터에는 1몰기의 기체가 들어가는데 나는 V만큼의 지금 기체 부피가 측정됐어. 그럼 여기에는 몇 몰이니? 22.4몰? 22.4분의 1. 그치. 자, 22.4분의 V지. 내가 조금 헷갈리지만 이렇게 얘기해볼게. 얘가 1리터가 있다고 치면 22.4분의 1몰인 거는 확실하고 만약에 2리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비례식으로 따지면 나는 내가 V라는 부피를 측정하기만 하면 V리터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몇 몰이냐? 그럼 나는 22.4분의 V몰만큼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단위가. 자, 그러면 22.4분의 V몰이 있다. 이 녀석은 과연 W g만큼 내가 측정했을 때 얼마만큼의 분자량을 가지는지를 바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볼게.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기체의 중량은 W g이야. 그리고 이 녀석의 부피를 그냥 측정해가지고 부피는 리터 단위로 이렇게 쟀어. 내가 얻은 건 딱 저 두 가지야. 근데 부피가 V면 요 V만큼의 부피를 가지는 녀석은
얘는 몰수가 22.4분의 V몰이라고 했어. 이게 왜 그러냐? 자, 처음부터 22.4리터는 1몰이지. 44.8리터는 2몰이지. 11.2리터는 0.5몰이지. V리터는 22.4분의 V몰. 왜? 너는 다 성립하거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22.4분의 V몰이라는 몰수가 딱 정해지게 되면 나는 얘 중량 알지? 그럼 분자량 알 수 있어. 왜? W라는 중량이 총 22.4분의 V몰개만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분자량 M을 곱한다. 분자량의 단위는 뭐야? 그람 퍼 몰이야. 자, 분자량이 만약에 30이다. 1몰에 30g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분자량의 단위는 그람 퍼 몰이니까 나는 W를 22.4분의 V 곱하기 M 해주면 몰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단위가 뭐야? 웨이트는 내가 22.4분의 V 곱하기 라지 M.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스몰 w랑 v는 측정한 거지.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기체의 분자량이야. 분자량 M. 그럼 분자량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해 줄게.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v분의 w 곱하기 22.4가 나오는 거야. 자, 솔직히 말할게. 이것만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외워지겠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보고 외워서 문제 풀어라고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난 하나씩 가야 돼. 문제가 솔직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나와도 나 저 공식 쓰고 싶어도 쓰지 마. 나 뒤에 시켜볼 거야. 근데 쓰지 말고 하나씩 가. V리터가 나오면 몇 몰인지부터 바로 계산해. 몇 몰인지가 나오면 몇 g인지를 아니까 분자량이 얼마여야 몇 몰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그 두 가지 연결하면 나는 이렇게 생긴 공식 유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분자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 첫 번째가 55쪽에서 나오는 분자량 측정 방법이야. 그냥 이 공식 외우지 말자. 자, 그리고 내가 기체의 밀도 요거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분자량과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 기체의 밀도야. 자, 난 알아. 뭘 알고 있냐면은 분자량이 예를 들어 32g인 그람 퍼 몰인 어떤 산소가 있다 치자. 이거 그냥 산소잖아? 그러면 분자량이 32g 퍼 몰이니까 이거 산소야. 그럼 난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자, 32g이야. 그러면 1몰에 32g이니까 32g의 산소는 얼마나 부피가 되는 거냐? 22.4리터인 거지.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밀도의 단위는 뭐야? 그람 퍼 리터 이렇게 보면 돼. 흔히 기체는 보통 저렇게 써. 왜냐면 1리터가 0. 몇 g밖에 안 돼서 여기서도 그렇게 쓰나 잠깐만 볼게. 그람 퍼 리터라고 쓸 거야. 그래서 그람 퍼 리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밀도를 가진 이 보통의 기체들은 그람 퍼 리터 그러면 32를 22.4로 나누면 숫자가 더럽지. 22.4분의 32의 그람 퍼 리터지. 산소의 밀도는 얘지. 자, 그럼 쉽게 얘기해 볼게.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 분자량 32라고 준 거지. 그럼 산소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임의의 분자량 M인 녀석이라고 치자. 그럼 분자량이 M 그람 퍼 몰이야. 그러면 22.4리터에 몇 그램 있겠어? M 그램 있겠지. 이렇게. 그럼 M 그램 있네? 그럼 나는 밀도를 굳이 나누면 뭐야? 22.4분의 M이겠다. 그람 퍼 리터. 그러니까 공식 절대 외우지 마. 그냥 내가 기체의 부피 그리고 기체의 질량을 다 구하면 그에 따른 밀도는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내가 측정한 기체의 부피 density에서 보통 D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내가 원하는 보통의 분자량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분자량은 뭐 22.4 곱하기 D 아니 좀 너무 아래 썼나? 여기 22.4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2.4 곱하기 밀도 D 쓰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냥 이 공식 외우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다 까먹는다. 그래서 요거 유도는 했는데 일단
이걸 써먹은 거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다. 자, 우선은 대략적으로는 배웠으니까 내가 저렇게 두 가지 기체의 밀도와 기체의 질량 부피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계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쪽 62쪽, 63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이제부터 숫자가 조금씩 나올 거야. 여기서 내가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3개 정도만 지금 한번 풀어볼 건데, 그게 거기 나오는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4개가 3개만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10분 조금 더 줄게. 문제가 복잡하니 혹시 잘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4번은 너무 어렵나? 얘가 문제 주고 보니까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뭐 이렇게 뜨네? 오른쪽에? 그냥 힌트 아닌 힌트 주자면 탄소와 수소 합치면 이게 76.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 계산기 풀면 괜히 그렇잖아.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88.8%야. 888이 뭘 뜻할까? 9분의 8이 뜻해. 나머지는 11.1%가 되는 거야. 사실 물론 11.2% 아니었을 수 있는데 0.1은 조금 버리자. 그걸 버리고 나면 888이랑 111 이게 뭘까? 산소겠지 뭐. 한번 풀어봐.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일단 계산해본다에 초점을 두는 거야.
분자량 찾았지? 그래서 여기 각각 그 수도 그러니까 그 차단해서 한정기한게 그렇지. 거의 다 했네. 모르겠다는 게 혹시 어떤 걸 모르겠다는 거지? 평균 원자를 여기 각각 여기 x 10이고 3이고 80 그렇게 나 85 아니야? 그렇다지? 그러니까 96.32g이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96.32가 나오지. 거기에서 탄소, 수소가 12.7이고 6.9, 그러니까 3.20이면은 좀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냥 이게 숫자 좀 더럽겠네. 3, 2,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니까 질량 백분율이 거의 12. 그렇지.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할게. 이거 12인 건 알겠지? 이거 3인 건 알겠지? 그럼 얘가 80 정도 된다? 왜냐면 이제 요거를 7배? 7배 주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럼 얘가 12대 3대 7이 나온다, 질량비가. 그럼 나온 거 아니야? 아닌가? 어쨌든 그거는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아마 이거 3번 좀 어려울 거야. 나도 동의하거든? 동의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숫자들을 하나씩만 같이 봐보자.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숫자 예전 문제들이 이거보다 쉬울 거야. 동의해?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볼게. 우선 실험식 C2H4O 나와 있고, 실험식이 얘라는 거는 얘가 2배 있거나 3배 있거나 4배 있거나 여러 번 곱해질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다행히도 여기 나와 있던 분자량 자체가 44로 측정이 됐네. 그럼 사실 끝이야. 왜? 여기 있는 분자량 24고 얘는 16이고 이거 4라서 이거 더하면 애초에 44야. 그럼 그냥 C2H4O 하나 있게 끝,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던 작용기가 CH5라는 포밀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요거 자체를 그냥 노란색 분필로 그려서 단순하게 CH5를 그려주면 된다. 근데 CH5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혹시 나와 있냐? 앞에 책에? 그래? 할 말이 없네. 이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솔직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같거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산소는 팔을 2개 뻗어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 나와 있던 수소는 팔을 하나밖에 못 뻗잖아.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약간의 유일한 방법은 요거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돼, 틀려도 돼. 근데 내가 요거 말고 앞에 있는 녀석이 CH5를 하나씩 빼고 나면은 남아있는 게 CH3거든? 그치? 포밀기를 빼고 나면 CH3면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무조건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이거야. 요거는 그냥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 뒤에다가 포밀기를 이렇게 붙여주자. 그러면은 이제 옥텟 규칙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이런 모양의 새로운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고. 자, 3번은 내가 모르는 기체 A, B, C, D가 있고 그 모르는 기체, 어떤 분자 구성을 가지는지 모르는 물체가 탄소가 얼마나 많은지, 수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모르는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그지? 그걸 문제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기체의 밀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맨 처음에. 자,
기체 밀도가 4.3이야. 이거 단위가 뭐냐면 그램 퍼 리터거든.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맨 처음에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게. 예를 들어 분자량이 32야. 산소가. 그럼 얘는 22.4리터의 부피를 가질 때 그때 그 중량이 32g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22.4분의 32야. 그랬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자량 M이 있다고 치면은 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1몰계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잠깐만 1몰계라고 비교하면은 갑자기 헷갈리지? 32 22.4리터. 그럼 그램 퍼 리터로 따지면 22.4리터분의 32g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밀도 D였어. 근데 분자량이 커졌을 때는 내가 여기 있던 분자량 자체가 32g이 아니라 M이라는 분자량을 만약에 가지면 분자량이 커질 만큼 똑같이 밀도도 커지니까 우리는 이걸 22.4분의 M이라고 쓰고, 그럼 내가 만약에 미지수 M을 찾기 위해서 22.4 곱하기 D를 구해주면은 이렇게 생긴 식은 뭐야? 밀도에 22.4를 곱하면 분자량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4.3에다가 솔직히 말할게 되게 귀찮아. 4.3에다가 22.4를 곱할 거야. 근데 4.3에다가 22.4를 곱하면은 이거 답이 해야 되나? 이게 96.32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있던 기체 밀도가 4.3이다. 그럼 이게 딱 바로 뭐랑 연결되냐면은 요 녀석의 분자량은 96.32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씩은 틀려질 수도 있어서 나는 요것만 적어두면 돼. 자, 요거 두 번째 거는 7.8이잖아. 나 지금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어서 계산기를 못 써서 그런데 요거 얼마 나왔니? 태연아? 174.7. 오케이. M은 174.72. 요거는 이거 더 커지는데 253.12. 네. 얘는 431.5. 431.52. 331. 아, 331. 오케이. 자, 요렇게 만약에 계산을 잘했다고 칠게. 그러면 얘는 22.4를 단순히 곱해서 뭘 구했냐? 여기 보이는 ABCD의 분자량을 구했다. 그러면 난 요 ABCD의 분자량을 구하면 끝 이게 아니라 ABCD의 화학식 조성을 구해야 되지. 잘 봐. 이거 분자량 자체가 331.52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내가 여기 있는 두 가지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볼게. CD를 먼저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4.8과 3.6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까 이게? 탄소의 질량수는 분자량이 12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질량 100분율이 요만큼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계산하기 편하게 얘가 100g이 있다고 치자. 그냥 100g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3.6g이 있는 거지. 그럼 3.6g의 탄소는 분자량이 10이기 때문에 아마 0.3배만큼 있을 거야. 그럼 얘는 0.3몰만큼 있겠다. 이렇게 따져줄 수 있어. 그리고 4.8 같은 경우에는 얘는 0.4몰 있겠다. 언제? 여기 위에 있는 C가 똑같이 100g 있을 때. 그치? 그러면 얘는 0.4몰, 0.3몰 있고 얘는 0.4 같은 그 분자량, 그러니까 얘는 원자량이 1이니까 1 가지는 게 0.4가 되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0.4몰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CH가 하나씩 들어가고 이 뒤에 내가 모르는 X가 들어간다. 그리고 밑에 있는 D 같은 경우에는 C가 하나 들어가고 C가 0.3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머지 원소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좀 계산을 진짜 이거 해야 되겠지? 자, 미안하다. 자, 0.3몰 탄소가 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계산이 더럽구나. 자, 0.3몰의 탄소가 있어. 언제? 이 전체가 100g일 때. 그러면 나는 이걸 0.3몰로 두면 좀 불쾌하잖아. 안 좋잖아. 그래서 얘를 1몰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를 곱해줘야 되냐면은 3.3배를 곱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3.3배를 그냥 대충 곱한다고 칠게. 정확히 얘기하면 3.3333배야. 3분의 10배. 그래서 3분의 10배를 여기다가 곱해준다고 칠게. 그랬을 때는 이 전체가 아까는 내가 100g이다 라고 따져줬었는데 3분의 10배를 해주면 얘는 몇 g이 되니? 333g 정도가 되지, 그치? 근데 기가 막히게도 분자량이 331점 됐잖아. 그럼 대충 이게 똔똔으로 칠게. 그럼 얘는 전체가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는 거야. 언제? 탄소가 1몰이 있을 때. 자, 그래서 내가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얘기할게. 나는 탄소가 3.6g 있다고 치면 0.3몰 있는 거야. 근데 0.3이랑 계수는 더러우니까 내가 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로 양변에다가 3.333을 곱했어? 그럼 얘는 이제 1몰이 된 거야. 내가 탄소 1몰이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X 입장에서는 얘는 333, 그냥 분자량 입장에서 331이니까 얘는 333g쯤 있으니까 오케이. 대충 1몰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뭐야? 탄소랑 여기 나와 있던 X라는 녀석이 합쳐져가지고 1몰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좀 계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CX일 수도 있고 CX2일 수도 있고 CX3일 수도 있어. 그치? 잘은 몰라. 근데 이런 형식의 어떤 CX 어쩌고 꼴의 분자가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야? 1몰 개 있다는 거야. 그게 331g이라는 뜻이야.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 얘는 0.4몰, 0.4몰이지. 그러면 0.4몰, 0.4몰을 내가 굳이 중량으로 계산해 주려면 얘를 1몰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다 그랬지 아까도. 그럼 얘는 몇을 곱해줘야 되냐면 얘는 곱하기 2.5배를 해줘야 돼. 2.5배. 그럼 2.5배를 해줬을 때 얘를 1몰로 만들 수 있고 얘도 1몰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95.8을 2.5배 해주게 되면은 대충 한 250쯤 되겠지. 그럼 얘는 95.8을 100이라고 치고 2.5배 해주면 250이거든. 그럼 250이 253.12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250g이 1몰계쯤 있다고 대략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 나와 있던 C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C랑 H는 한 개씩 있어. 분자식 입장에서. 근데 C랑 H는 한 개씩 있고 X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CHX 또는 CHX2 또는 CHX3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분자식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 250쯤 된다고 얘기할게. 그냥 1의 자리 숫자 버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330쯤 된다고 얘기할게. 자, 솔직히 말할게. 이 위에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이거 두 개만 곰곰이 한번 봐보자. 그러면 내가 얘를 잘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330, 250 하나의 분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250의 분자량을 가지려면 x가 굉장히 큰 거 아니야 사실? 그치?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얘가 느낌만 대충 가져가면 비율이 2대 3쯤 되지. 대충. 아니다. 250대 330이면 80 곱하기 3 더하기 10 그리고 80 곱하기 4 더하기 10이잖아. 그래서 대충 느낌만 보면은 얘는 4대 3에 가깝지. 그러면 비율이 4대 3에 가까우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이거 너무 찍기 같은데? 살짝 찍는 거 맞아. 근데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같아. 생각보다 좀 계산이 복잡하네. 여기는 80 곱하기 4 더하기 10이 330이야. 그리고 얘는 80 곱하기 3 더하기 10이 250이야. 그럼 얘는 CHX3란 얘기고 얘는 CX4란 얘기야. 그리고 X의 분자량이 8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과를 바꿔서 얘기해 볼게. X 분자량이 만약에 80이야. 그러면 80이 되는 녀석을 적당히 더해서 하나의 분자량이 331을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가 X가 4개쯤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생긴 모습 생각해 보면은 C에 각각 이렇게 X가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거 아마 실조라는 물질일 것 같은데 실제로 분자량이 80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아니야. 우라늄은 230 몇 번이야. 80이 넘어가면은 대충 반띵했을 때 염소 아래쪽이 뭐였지? 원소가 기억이 안 나네.
할로겐 원소 중에 아마 염소 밑에 쪽에 있는 녀석인데 까먹었다. 아무튼 있어. 그러니까 물질 실제 아마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하고 얘를 추측해 보면 되고. 그럼 CHX3는 뭐야? 여기에 X 대신에 하나가 H가 들어간 거야. 말이 맞지 이제. 그럼 나는 확실하게 추측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끝은 아니야. 왜? A와 B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겠다. 대충 봐봐. M이 96.3이야. 그럼 X가 대충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분자량이 96이 될 수 있어. 그럼 난 여기서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체를 100g이라고 쳤을 때 분자량이 전체를 100g이라고 쳤을 때 12.7, 3.2, 84.1의 분자량을 가진다는 건데 나는 한 분자 1몰개라고 가정하는 순간 얘는 96, 100은 조금 차이 나지. 그럼 이 뒤에 숫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버려. 그럼 얘는 탄소 12g, 수소 3g, 이거 4.1 버리면 X 80g 정도 되는 거야. 맞네. 뭐야? X라는 녀석은 분자량이 80, 그리고 H라는 녀석은 분자량이 1인데 3개 들어가 있고 탄소는 분자량이 12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A라는 녀석의 분자식은 뭘까? 왼쪽에서 내가 이렇게 적으면은 얘는 CH3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 같은 경우에는 뭐야? CX3고고 여기 나와 있던 C 같은 경우에는 CHX3인 거야. 얘랑 얘는 조금 달라. 얘 위에 있는 놈은 수소가 3개, 밑에 있는 놈은 X가 3개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눈치 깠을 거야. 174.72야. 이거 분자량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CH2X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대충 아다리가 맞아. 그래서 CH2X2가 실제로 100g 있을 때 이런 비슷한 분자량의 구조를 가지고 얘가 여기 나와 있던 A, B, C, D에 대한 대략적인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양심 고백할게. 테이블 보고 계산 되게 쉬울 줄 알았어. 미안. 생각보다 어렵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맞는데 계산이 어려워. 그지? 계산이 어렵고 수를 추론하는 건 어려운데 내가 결론 이렇게 정해두고 X 80이다라고 놓고 검산을 하면 모든 게 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라고만 받아들여주자. 자, 이렇게 하면 아마 A, B, C, D에 대한 요거 다 구할 수 있고 원자식, 분자식 다 구했고 분자식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저 평균 X에 대한 분자량도 80이라고 대략적으로 찍어줄 수 있겠다라고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내가 생각보다 좀 더 어렵다. 자, 여기 있는 4번 보면은 문제에서 스테아르산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신규 물질이 나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쫄 거 없다. 왜? 스테아르산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줄 거거든. 단순하게도 분자량이 150 이상 300 미만이다.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이 CHO가 1, 12, 16이다라는 당연한 정보 주게 되면 내가 방금 얘기했지. 88.8%라고 8분의 9라고.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8분의 9쯤 된다. 그리고 COOH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탄소와 수소 자체가 전체를 예를 들어 내가 90g이라고 둘게. 90g이라고 두지 말고 이거 스테아르산의 분자량이 150보다 크고 300보다 작다 그랬지. 그러면은 150보다 크고 300보다 작으니까 내가 실제스럽게 그냥 분자량 하나를 그러니까 이 물질이 180g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88.8%가 C랑 H라는 얘기는 160g 자체가 C랑 H라는 얘기야. C랑 H가 160g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산소 자체가 이제 20g 정도 있다. 이렇게 내가 분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0g 정도 있다. 누가? 산소가. 자, 탄소가 그냥 혼자 20g 있는 게 아니야. 산소가 있으려면 여기 나와 있던 COOH의 형태로 있어야 돼. 그러면 COOH가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난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COOH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저걸 분자식으로만 적으면 CHO2 이렇게 생긴 녀석이 COOH지. 그래서 CHO2가 20g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만약에 O가 20g 있어. 이거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다. 자, O가 20g 있으면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분자량이 하나에 16이지 탄소는. 그럼 얘는 16인데 20g 있어. 그러면 1.25몰이야. 좀 계산이 어려워. 1.25몰만큼 들어가 있네. 그러면 산소가 1.25몰이 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CH2
CH2라는 요 녀석에서 5가 1.25몰, 4분의 5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얘도 쉽지 않네. 4분의 5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4분의 5몰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 나와 있던 C랑 H는 8분의 5몰, 즉 0.625몰씩 각각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160g의 C와 H는 조성비가 76.1과 12.7이잖아. 대충 배수를 계산해봐. 12.7과 76.1은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5배 곱하면 60, 6배 곱하면 72 정도 되지. 그래서 6배의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12.7을 6배를 곱해봐 실제로. 그러면 40, 그리고 2, 6, 10이니까 6, 76.2 정도 되지. 그러면 6배가 딱 맞다. 오케이. 그럼 내가 6배 정도 되니까 C와 그 산소의 질량비는 6대1 정도 된다. 근데 질량비가 6대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나는 6대1의 질량비보다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탄소 하나의 중량은 10이고 수소 하나의 중량은 1이기 때문에 실제 개수비는 반대로 수소가 더 많다는 거야. 실제 중량비는 탄소가 1이고 수소가 2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가 2배 더 많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근데 CH2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실제로 내가 160g의 탄소와 수소가 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참 잠깐만 조금만 다시 할게. 이거 내가 숫자를 180g으로 욕심 부린 것 같아. 미안. 내가 16g을 가지는 16g의 분자량을 가지는 산소가 있다 치자. 그럼 이거 분자량이 16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32g 있다 칠게. 근데 이 32g에 해당하는 게 9분의 1이잖아. 9분의 1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얘를 9배 해주면 돼. 그럼 얘는 288g이 나오거든? 뭐가? 탄소랑 수소가. 요렇게 나와. 그럼 나는 16g/몰을 가지는 수소가 32g 있으면은 얘는 2몰게 있는 거야. 그치? 얘는 2몰게 있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C랑 H 그리고 각각 O 2개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에는 2몰개가 따라 붙고 H랑 C가 1몰개씩 이미 COOH라는 아세트산 그러니까 COOH의 모양에 이렇게 1몰개, 2몰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288g에서는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6대1이었잖아. 그러면 개수비가 1대2였잖아. 그러면 내가 탄소라는 녀석 하나가 12g이고 수소 2개가 2g이니까 14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서 14로 나누면은 얘는 대략적으로 나눴을 때 20몰 정도가 이렇게 있네. 그치? 그래서 288이니까 대충 나눠서 20몰 정도가 되니까 나는 요게 20몰이고 CH2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는 대략적으로 얘기해주면 돼. 탄소가 대략적으로 한 20몰 정도 있을 거고 어디에? 전체 320g의 이 스테아르산 물질에 C가 20몰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H가 대충 한 20몰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O는 2몰 정도 들어가 있다라는 대략적인 결론만 얻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CH5라는 요 세 가지 물질들에 대한 대략적인 비율을 찾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 그러면 이거 아마 분자식이 분자식이 조금 다를 텐데 150g/몰보다는 크고 300g/몰보다는 작다라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녀석이 20몰, 2몰의 대략적인 10대 1의 비율만 가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10대 1의 비율을 가질 때는 이거 12짜리 분자량을 가진 녀석 10개, H의 분자량을 가진 녀석 10개 하면은 얘 10인 거고 5의 분자량을 가지는 16이 2개 있으니까 32가 들어가는 거겠다. 요거 다 더하게 되면 162라는 분자량이 딱 범위 안에 들어오지. 그럼 비율이 요게 맞는 거야. 그래서 C 20 40몰. 그래서 C 10 H 25. 근데 잠깐만 이게 말이 되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빼가야 되지. 그냥 쓰면 안 되지. C9, H19 그리고 C55H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분자식을 적을 때는. 결론적으로 조금 어렵다. 인정할게. 아마 이거 H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조금 맞춰줘야 되는데 잠깐만. C55H, HC 하나 뽑았고 분자량이 얼마야? 그러면은 C에 H가 3개씩 달라붙어서 이렇게 그리고 C가 H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은 5개 그리고 그 뒤에 추가되는 7개에다가 2개 더해서 14개. 맞다. 오케이. 이거 입체 구조가 공유결합 딱 하고 깔끔하게 C9, H19, C5H가 깔끔하게 나와. 이거는 확인해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는 슬쩍 하고 다 지나치고 뭐만 해주면 돼? C랑 H에 대한 질량비 비율 퍼센트로 나오면 솔직히 말할게. 이거 암산 안 돼.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대략적으로 구해보고 그럼 O가 32g 정도 있을 때 CH가 288g 정도 있고 그게 20몰 정도 대략 되더라.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일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럴 수 있어. 그 수소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20몰이 아니라 21몰일 수도 있어. 22몰일 수도 있고 18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거 식 완성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돼. 뭘 생각해보면 되냐면 과연 실제로 수소가 몇 개 붙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간단하게 그림만 하고 그 그림만 그리고 마무리할게. 2, 3, 4, 5, 6, 7, 8, 9개의 탄소가 연달아서 연쇄져 있는 체인이야. 저게 실제로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여러 개가 다 완성 붙는다. 그래서 C9H19가 완성된다고 내가 방금 계산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붙는 기가 뭘까? 이 뒤에 이렇게 C55H가 붙는 거야. 이렇게 분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제로 이게 되게 긴 진해 같아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흔히 너희들이 넣는 디젤유나 그 뒤에 들어가는 등유 기타 기름들은 전부 다 이거보다 더 탄소 체인이 더 길어. 그래서 이런 유기화학의 성질들까지 만족시키는 녀석은 C9H19, C5H밖에 없다라고 그냥 결론적인 거고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다. 자, 일단은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이 세 번째 단원 3단원 화학식은 일단 전반적으로 내용은 끝났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앞에 나와 있던 뭐 물질의 분류 이런 것까지는 너무 노가다 같아서 나는 안 시키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딱 2장 문제를 내준다 숙제로 내준다고 치면은 66쪽부터 69쪽까지 딱 이렇게 2장만 다음 시간 전에 풀어오라고 숙제로 남겨둘게. 이렇게 남겨두고 원래 조금 늦게 끝났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이 좀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천천히 시간 잡아서 열심히 풀어봅시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잘 안 빠질 거야.